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뤄볼까요? 네, 지난 한 해 사실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시장, 특히 GPU 칩의 이 양자 시장이라고 불리는 AMD와 엔비디아, 이 두 회사가 정말 그 전년과는 다르게 좀 처참하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에서도 가장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AMD는 지난해 한 55%, 그리고 엔비디아는 50%가량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지만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전망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양대 회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과연 올해는 어떨 것이냐. 이 두 회사가 반등의 시나리오를 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업계가 좀 나아질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회사 올해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등 요인이 있을지,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도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이 두 회사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AMD 55%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50% 가량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 앞으로의 시장에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제 컨센서스가 여기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AMD의 경우에는 87달러,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95달러로 시장 전망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사이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뭐 AMD는 올해 한 37.4%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31.7%가량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두 회사를 반도체주의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 그 번스타인 같은 경우엔 스테이시 레스곤 애널리스트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그 스토리를 보여줄 만한 그 종목을 찾고 있다면 이제 엔비디아, 퀄컴, AMD 이렇게 반도체주를 나란히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한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또 BMO 같은 경우도 AMD와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아웃퍼폼 굉장히 우수할 것이라고 이제 다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초 같은 경우에 그 빨리 이제 오버shipping 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엔비디아도 굉장히 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는데요. 네,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AMD의 반등 요인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제 좀 가장 관심이 높은 세계 최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CES 2023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조연설 첫 타자를 연 게 AMD의 리사수 CEO였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은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에 참여했는데요. 그 매년 AMD와 엔비디아가 CES에서 이제 신제품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신제품들의 성능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또 가격은 어떤지, 거기 자체가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판매량이나 전망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에 이제 리서스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황은 좀 어두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리서스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어, 지난 한 해 이제 어두웠고 올해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순 없겠지만 이제는 아예 이 우리는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리사스 CEO가 팬데믹은 오히려 모든 일상이 우리가 반도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 일상에 정말 필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하이브리드 워크, 뭐 게임, AI, 커넥티비티 이 모든 영역에 AMD 칩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AMD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차별화를 시킨 점은 AI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엔진을 탑재한 이 노트북용 프로세서 라이젠 7040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AI 엔진을 통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당 최대 12조의 AI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 CEO가 이제 애플의 칩에 대비 34%가량 빠르고 인텔 칩 대비해선 45%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애플에서 최신으로 공개한 M2 칩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AI 엔진 성능이 이제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이 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지속 시간은 30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전혀 시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성능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CPU와 GPU를 결합한 인스팅트 MI300 칩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CPU와 GPU를 통합해서 모델링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을 원래는 수개월에 걸리던 것을 단 몇 주로 줄였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AI를 굉장히 강조한 점이에요. 그래서 AI도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해 가장 눈길을 끌었던 AI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오픈 AI의 챗 GPT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챗 GPT 이런 챗 기술을 비롯해서 또 생성형 AI가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뭐 문자를 쓰면 이게 바로 이미지나 영상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쓰이는 영역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 CEO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팅, 적응형, 생성형 AI 그리고 이런 챗봇 이런 부분에서 이 AMD의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간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신뢰도와 차별화를 이끌어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업계에서 AMD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리사수 CEO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망이 워낙 높은 편이라서 이 전략이 원래대로 지속을 한다면 AMD의 주가가 이 전망치인 만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름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은 엔비디아의 반등 요인을 한번 짚어보게요. 이제 엔비디아도 CES 2023에서 그래픽카드 신제품 RTX 4070 Ti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에이다 러브레이스 그래픽 코어 기반의 RTX 4090, 4080에서 성능과 가격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조금 낮췄음에도 성능이 여전히 좋아서 이 전작인 3070 Ti보다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중요했는데요. 가격이 799달러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전세대 모델 3070 Ti보다 한 200달러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사실 젠스낭 이제 CEO가 이제 무어의 법칙은 이제 깨졌다 하면서 꾸준히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이 수요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요와 이 가격 책정 사이에 어떤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지,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걸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관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 사실 그 팬데믹 기간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아졌던 게이밍 PC 이런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꺼졌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업계에서 전망이 나왔는데 크리스 카소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엔비디아의 게이밍 분야가 점점 리스크에 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재고가 이제 정상화되고 다음 달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재고 정상화에 가까이 간다면 이 엔비디아의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제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도 다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전년 대비 한 31%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미국 내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라든지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이 엔비디아의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다. 수요가 꾸준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거시 침체에 적응하는 것과 별도로 이 분야는 이제 거스를 수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거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이클과 상관없이
이제 반도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AXA 인베스트먼트의 제레미 글래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전에는 반도체 업황이 다분히 사이클을 탔다면 이제 사실 20년 전이라면 뭐 PC 그리고 컴퓨팅 산업, 가전 등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칩 시장도 당연히 이거에 매여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어디에나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특정 업황의 침체에 따라서 이 시장의 그런 생존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꽤나 잘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이제 자동차, 커넥티비티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 CES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은 다 그 커넥티비티 그리고 자동차 영역에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여기에 들어가는 AI 칩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와 AMD도 이 부분에서 좀 그 새로운 반등을 좀 가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의 단서가 꽤 많은 만큼 올 한해 지켜봐야 할 영역임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어떤 반등의 드라마를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드렸고요.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